티벳 불교의 경전 중에는 사자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밝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즉, 죽은 이를 위한 안내서인 거죠. 죽음은 피할 수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물론이고 죽음 직전과 죽음 이후 어떤 현실적인 절차들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죠. 사자에서가 영혼을 위한 종교적 안내서였다면 오늘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한 현실적인 안내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오늘 인트로가 조금 무거웠죠? 제가 또 죽음에 대한 책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아주 급박한 사고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노화나 질병으로 죽을 때에는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실 건가요? 만약에 내 소중한 가족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건네고 또 그와 함께 어떤 것들을 준비하실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병원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고 또 장례 업체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 직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절차들에 대해 사람들이 아는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죽음 직전에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 것이냐, 가족의 사망 선고를 위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가 필요할 것이냐,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종류의 장례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죠. 각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저 사망자들입니다. 누구나 홀로 죽는다는 것, 그의 죽음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역설입니다. 죽음이란 건 완전히 일상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세상에 그보다 더 보편적인 현상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때에 찾아오잖아요. 즉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죠. 타인이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죽음에 대해 독특한 점이 또 있죠. 모두에게 다르게 찾아오면서도 또 누구에게나 같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준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죽음 안내서입니다.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작가는 독일의 저널리스트 롤란드 슐츠고요. 이 책은 제가 본 죽음에 관련된 책 중에 가장 자세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들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이 자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책에는 예시가 굉장히 많고 또 자세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죽음의 첫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이 쇠락을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생활에 침투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바다에 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에 갔던 거예요. 일터에서 차를 운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잔 것도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눈, 식당에서 받은 마지막 영수증, 당신 머리 위로 뜬 마지막 달. 어쩌면 그 많은 것을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깨닫고는 완전히 허물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손자의 생일, 앞으로 생산될 미래의 와인들, 당신 딸이 어떻게 걸음마를 시작할지, 아들이 어떻게 말을 배울지, 딸의 입학식, 아들의 첫사랑. 어떠세요? 굉장히 많고 구체적이죠. 저는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비유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죽음을 앞두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것들이죠. 저 기분이나 저 감정들을. 이렇게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진통제로 고통을 다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를 향해서 울고 누구를 향해 위로를 해줘야 될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산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사람들과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지, 나는 가고 이 사람들은 여기 남는다는 기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쇠약해져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자 해오던 일들, 옷을 입고 벗고 용변을 보고 걷고 먹는 일들, 이것들을 모두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을 때 나 개인의 존엄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죽음을 앞둔 사람은 어떤 표정인지, 그들의 몸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의사는 어떤 순서로 유족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지, 장례 지도사가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주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화장되는지, 시신의 눈을 감기는 법, 입을 닫는 법,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방금도 예시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처음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비교적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죽음의 절차, 죽음의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살펴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자세하고 너무 실감나서 저는 밖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되게 여러 번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실 이 책은 외국에서 만든 책이라 한국의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고 비교적 보편적인 죽음만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화, 질병, 사고 같은 죽음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죽음에 완벽하게 대입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얘기도 개개인의 죽음에 완벽하게 대입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조금 더, 진짜 조금이라도 더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막상 죽음의 순간을 맞는다면 그렇게 의연할 수는 없겠죠. 이게 제 욕심이나 과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준비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좋은 문장도 많고 도움이 되는 글귀나 배워야 할 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리뷰를 하고 있지만 리뷰가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을 되게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추천사를 붙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책이에요. 아마 이 책의 그 독특한 주제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냥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으로 읽어보셔도 좋고 이게 인터넷에 출간 전 연재가 된 게 있거든요. 그 연재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가능한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보시고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유쾌하지만은 않고 우울하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책 그리고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